노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이에요. 저는 진료실에서 시니어 분들이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변화가 단순한 피로인지 아니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인지부터 살펴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빨리 차고 아무 이유 없이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몸의 회복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뜻이죠. 또한 기억이 순간적으로 끊기거나 생활 속 실수가 늘어나는 것도 노화와 연관된 뇌 기능 저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고 손등의 탄력이 줄어드는 현상, 소화가 더뎌지는 느낌, 똑같이 먹어도 쉽게 붓거나 체중이 변하는 패턴 역시 노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각각은 사소해 보이지만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면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결국 노화를 늦추기 위한 첫 단계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심히 지나치지 않는 태도예요. 지금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가 건강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시니어 진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혈당, 조절 면역, 균형 대사, 속도까지 모든 건강의 중심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해마다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신체 기능 전반이 약해지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벅지가 떨리거나 평소 들던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변화가 있다면 근감 소증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근육이 줄면 다리 힘이 떨어져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충격에도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혈당을 흡수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지방이 쌓이는 속도도 빨라져요.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의 체열을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라 근육량이 줄면 쉽게 추위를 느끼고 손발이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을수록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하루 20분이라도 걷기나 가벼운 하체 근력 운동을 반드시 시작하셔야 해요. 근육을 지키는 것이 결국 노화를 늦추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진료실에서 시니어 분들의 혈액 검사를 보면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염증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이 만성 염증은 통증 피로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절이 묵직하게 아프거나 얼굴이 붓고 식사 후 쉽게 졸리며 속이 더부룩해지는 형태로 나타나죠. 문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식단 중 상당수가 이런 염증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흰쌀밥, 흰빵처럼 정제 탄수화물이 많거나 기름지고 짠 음식, 단 음식, 그리고 붉은 고기 위주의 식사가 반복될수록 몸속 염증 반응은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실제로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근육 회복 속도도 늦어지고 수면의 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생선, 견과류, 채소, 현미, 귀리 같은 통곡류를 늘리면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피로 회복이 빨라져요. 물을 조금만 적게 마셔도 몸은 쉽게 건조해지며 노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하루 물 섭취량을 관리하는 것도 필수예요. 결국 식단은 약보다 강한 항염 전략이죠. 먹는 것만 바꿔도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수면은 시니어 건강관리에서 가장 간과되지만 실제로는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진료실에서 잠은 대충 자도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사실 잠이 부족하면 세포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뇌의 노폐물이 제거되는 과정이 느려져 기억력 저하가 빨리 진행됩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얕은 수면이 반복되면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지 않아 심혈관계에 부담이 커지죠. 깊은 잠에 들어야 성장 호르몬과 회복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되는데 수면이 얕으면 근육 회복도 늦어지고 통증이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면 뇌가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잠들기까지 시간이 길어지죠. 카페인, 알코올 섭취가 밤까지 이어지는 것도 수면 질 저하의 흔한 원인이에요. 규칙적인 취침 기상 시간은 시니어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방 온도와 조명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수면 시간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많아요.
족욕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어 수면 진입을 돕습니다. 결국 수면은 피로 해결이 아니라 하루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젊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고치면 노화 속도가 가장 먼저 달라져요. 스트레스는 시니어 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노화를 촉진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보는 패턴 중 하나가 특별히 몸이 아프지 않은데도 피로와 무기력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예요. 이런 분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하루 내내 높은 상태로 유지돼 있죠.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아지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근육 합성은 억제되며 지방은 복부 중심으로 쌓입니다. 또한 혈관 내 염증이 증가해 혈압 변동이 심해지고 심장 부담도 커져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지치고 예전보다 짜증이 늘어나는 것도 모두 스트레스 반응의 특징입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 기능을 떨어뜨려 기억력 저하와 인지력 감퇴도 가속시키죠. 심리적 압박이 오래 이어지면 어깨목이 굳어 통증이 반복되고 이 통증이 다시 수면을 방해해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고 취미 활동을 하지 않으며 활동량이 감소하면 스트레스의 회로는 더 공고하게 유지돼요. 특히 시니어는 신체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강 전체가 같이 무너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호흡 조절, 규칙적인 산책, 명상, 취미 생활 같은 작은 조절만으로도 스트레스 곡선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건 마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몸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중요한 의학적 전략입니다. 우리가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키려면 근육 유지가 핵심이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해마다 1% 이상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운동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도 따라하기 쉬운 기본 루틴을 권하고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대근육근을 자극하는 하체 운동입니다. 이유는 하체 근육이 전신대사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이 부위가 약해지면 신진대사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스쿼트는 무릎이 걱정되면 의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만 해도 하체 근력이 상당히 개선돼요. 두 번째는 상체와 코어 근육을 함께 자극하는 벽 푸시업입니다. 바닥 푸시업이 어렵다면 벽에서 45도 정도 몸을 기울이고 밀었다가 당기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내죠. 여기에 20초 정도의 짧은 균형 운동을 추가하면 낙상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발 들고 서기, 뒤꿈치 마이너스 발끝. 걷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신경회로와 고유 감각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시간은 1520분이면 충분하고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는 지속성이죠. 주 3회만 하는 경우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분들이 근육량 유지 속도가 더 안정적입니다. 운동 전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근육 손상이나 통증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종아리, 허벅지 앞쪽 햄스트링은 나이 들수록 잘 뭉치기 때문에 10초씩만 늘려줘도 효과가 뚜렷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후 1시간 안에 단백질을 1520지 정도 섭취하면 근육 회복 속도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구성된 소규모 루틴만 꾸준히 실천해도 6개월 뒤 체력과 보행 속도, 균형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데 있어 음식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식사는 약처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먼저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흡수하고 근육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체중 1kg당 11.2g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라면 하루 6072g 정도를 드시면 되죠. 이를 위해 아침부터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계란 12개, 두부 반모, 그릭 요거트 1컵만 넣어도 단백질 1520g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두 번째는 항염증 식단을 기본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염증이 높아져 혈관 뇌관절 노화를 촉진하니까요. 색이 진한 채소, 베리류, 올리브유, 견과류 같은 식품이 항염 효과에 뛰어납니다.
한국 분들은 김치, 나물, 해조류를 자주 드시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좋아지는데 여기에 생채소나 구운 채소를 조금만 더해도 항산화 효과가 크게 강화됩니다. 반대로 당분이 많은 간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은 염증을 올리고 혈당 변동을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줄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등 푸른 생선을 주 23회 드시면 뇌노화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로 채우기 어렵다면 정제된 오메가-3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수분 관리입니다. 고령층은 갈증 감각이 낮아 물 마시는 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탈수는 피로감과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시키거든요. 하루 56잔 정도를 목표로 조금씩 나누어 드시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전략은 무조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꾸준히 유지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저는 80% 규칙을 권합니다. 일주일 중 56일은 항염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고 나머지 하루는 조금 유연하게 해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식생활을 조정한 분들은 3개월만 지나도 체중 조절, 피부 상태, 기력,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건강관리의 핵심은 결국 지속 가능한 하루 루틴으로 정리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거창한 계획부터 세우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시는데요. 사실 의학적으로도 작은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혈류가 즉시 좋아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며 하루 에너지 소비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이후 1015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되고 기분 조절 호르몬도 안정돼서 하루 전체 컨디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오전 중에는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로 근육 유지에 필요한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2030분 걷기를 권장드리는데 이 걷기는 혈당 조절뿐 아니라 뇌의 해마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번에 길게 걷기 어렵다면 10분씩 나눠 걸어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오후에는 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짧은 루틴을 넣으면 좋습니다. 심호흡, 음악 감상, 간단한 명상 같은 방법이 있는데 단 35분만 해도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고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과도한 탄수화물이나 늦은 시간 식사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노화를 가속시키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멀리하고 조명을 낮추어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샤워는 근육 긴장을 풀어 숙면을 유도해요. 이렇게 구성된 하루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몸의 염증 수치와 호르몬 균형을 안정시키고 근육과 뇌 기능을 보호하는 데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 비슷하게 반복하는 것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루틴은 시니어 건강에 가장 강력한 항노화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